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나르시시스트도 치료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의 원은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르시시스트는 치료가 되나요? 입니다. 치료 관련해서는 임상 데이터를 두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진단명이 아닌 사회심리적 용어예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내면의 결함, 불안정한 자존감,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 또 왜곡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소위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이라는 적대적인 특성들을 지닌 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중에서 병적인 수준으로 성격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성격 유형은 자기애성 성격이지만 성격의 건강한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관련해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두고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치료에 대한 문헌은 정말 많아요. 특히 정신분석 치료는 100년 이상 연구된 치료로 갖가지 성격 장애 치료에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결국 치료는 내면의 결함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서 나의 결함들이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면의 결함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숨기기 위해서인데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들도 자꾸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직장에서도 마찰이 잦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녀들이 본인과 연락을 단절하는 상황에서 우울감 등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결함이 드러나는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들었던 강의가 성격장애 치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랭크 요만스 선생님의 강의인데 그분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의 치료가 시행되어야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면담을 하면서 4년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치료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니더라도 쉽지 않죠. 그래서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치료를 유지하는 끈기를 보이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가 강한 동기를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상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 특성들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 치료를 통한 변화가 더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사회성 성격 특성들이라고 하면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극단적으로 손상돼 있고 공감 능력도 전무하고 다른 사람과 주된 교류 양상이 착취해요.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조정하려고 들고 가학적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며 보복적이고 분노 폭발해요. 또 충동적이고 자국지구적이어서 성적으로 또는 술이나 약물 남용 등의 무모한 행동들을 보이고 무책임하고 상대방과 한 약속이나 본인의 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그런 특성들이에요. 소위 나르시시스트 유형 중에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반사회성 특성들을 지니고 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통해 얼마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는 그 당사자의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의 정도와 건강한 측면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격 장애로 진단받을 만큼 병리적인 측면들이 두드러지지 않고 건강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나르시시스트도 치료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트스 토닥의 원은수입니다.